BMW M3는 스포츠카 마니아들 그리고 드라이빙을 즐기는 이들에게 최고의 파트너로 오랜 시간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MW는 언제나 최신의 기술과 당대 최고의 역량을 투여해 M3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죠. 자, 오늘의 주인공 BMW M3 컴피티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덧 6번째 세대의 시작을 알리게 된 이 BMW M3 컴피티션은 지금까지 M3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과 다른 느낌, 그리고 더욱더 향상된 많은 기술들로 더욱더 강렬하게 무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새로운 BMW의 M3 컴피티션이 어떤 특징과 어떤 매력, 그리고 어떤 달리기 성능을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차량을 살펴보기 전에 M3 컴피티션의 체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95mm의 전장은 확실히 이 BMW M3 컴피티션이 어떠한 차량을 기반으로 하는지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1905mm의 넓은 전폭과 1440mm의 낮은 전고는 굉장히 날렵하면서도 스포티한 이 고성능 세단의 감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2855mm의 휠베이스는 이 스포티한 감성과 함께 이 패밀리카 혹은 4도어 모델로서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강력해진 엔진과 더욱더 우수한 운동 성능을 위해 더해진 여러 기술들을 더한 만큼 차량의 무게는 조금 무거운 편이에요. 실제로 차체 곳곳에 경량화 소재를 더했지만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은 1805kg으로 다소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호술할 이 파워트레인의 성능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 사실 무게 우려는 그리 크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어서 M3 컴피티션의 디자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역시 전면 디자인이겠죠. 자, 사실 이 거대해진 키드니 그릴, 콧구멍이라고 할 뻔했네요. 어쨌든 이 키드니 그릴은 사실 4 시리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 같았는데 M3에도 적용돼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아마 고성능 모델들의 이런 느낌으로 좀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스포티한 감성 잘 살려주고 있는 바디킷이 강렬한 이미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푸른색 디테일이 더해져 있는 BMW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이 어둠 속에서도 차량의 존재감을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낼 것 같습니다. 자, 측면에서는 이제 기반이 되는 3 시리즈의 감성이 잘 느껴집니다. 세단 모델이지만 보닛을 길게 그리고 데크를 짧게 하면서 굉장히 역동적이면서도 타이트한 그런 스포티한 감성 잘 살려줬죠. 이 측면은 굉장히 단조로운 모습인 것 같지만 막상 보게 되면 이 프론트 팬더도 그렇고요, 리어 팬더의 볼륨감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주고 있죠. 여기에 이제 이러한 디테일을 더해서 차량의 정체성 살려주고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라던가 아웃사이드 미러는 검은색으로 칠하면서 더욱더 강렬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바퀴에는 아주 강렬한 디자인 스타일이 돋보이는 알로이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전륜과 후륜의 사이즈를 다르게 했습니다. 이전까지 동일하게 했지만요. 전륜에는 19인치, 후륜에는 20인치 휠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고성능 브레이크 시스템이 함께 더해지면서 달리는 자동차, 고성능 모델의 감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면 디자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후면 디자인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강렬하게 다듬어졌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BMW 특유의 약간 차분해진 리어 코미네이션 램프 위쪽으로 립 타입의 리어 스포일러가 장착되어 있어서 스포티한 이미지 살려주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볼륨감이 강조된 바디킷이 더해졌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앙 부분을 살짝 모아놓은 듀얼 타입의 트윈 머플러 팁이 약 2개가 배치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강렬하면서도 대담한 고성능 모델의 가치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M3 같은 경우는 정말 고성능 모델 M3의 계보를 잇는 그런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얼마나 브랜드가 노력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루프도 카본5 패널로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 차는 달리는 차량이다, 이 이미지를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M3 컴페티션의 실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난 운동 성능을 가진 스포츠 세단이지만 사실 이 3 시리즈와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실제 대시보드라던가 센터페시아의 전체적인 형상은 일반적인 3 시리즈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만 확실히 고성능 모델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이런 연출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실제 실내 공간에 가득 채워진 이 오렌지빛 가죽은 더욱더 강렬하면서도 대담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센터 패시아나 센터 터널 등 다양한 부분에 이 카본 파이버가 대대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센터 터널에는 이렇게 M3 컴페티션 로고를 새기는 거 잊지 않았고요. 그 외에 디지털 클러스터라던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3 시리즈와 이 구성이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 이제 M3 컴페티션만의 그런 컨셉들, 테마들이 잘 더해져 있고요.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을 더해서 사운드의 매력을 더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도어를 열고 실내 공간을 살펴보면 이 차에 대한 만족감은 더욱더 커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만족스러운 레그룸과 헤드룸의 여유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오렌지가 가득한 이 컬러의 이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강력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이죠. 게다가 이렇게 스포티하게 다듬어져 있는 시트가 탑승자의 착자감을 더욱 높여주고 홀딩력도 강조하고 있죠. 이런 디테일도 잊지 않았고요. 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트 사이드 부분이 굉장히 단단하게 높게 튀어나와 있고요. 또 중앙에도 두 다리가 붙지 않도록 그렇게 부분을 지어놨는데 사실 사람마다 체형이 좀 다르고 이 민감도가 또 다르잖아요. 저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솔직히 좀 의문이에요. 저는 사실 그렇게 썩 만족스럽진 않거든요. 좀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열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열 공간에 이어 2열 공간 역시 상당히 강렬한 모습이죠. 자, 다른 무엇보다도 이 외장 컬러와 대비가 되는 이 오렌지빛 가죽들이 실내를 가득 채우면서 더욱 감각적인 매력을 제시합니다. 여기 M 모델만의 디테일들이 잘 담겨 있고요. 사실 1열 시트가 굉장히 스포티하고 카본 파이버 재질로 제작된 시트가 적용이 되면서 2열 공간이 어떻게 될까 좀 의문스러웠는데 막상 도어를 열어보니 일반적인 3 시리즈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이러한 구성이라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도 패밀리카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암레스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 외에 디테일이라던가 마감, 연출 등에 있어서는 이 M3 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합리적이면서도 스포티하고 강렬한 그런 모습인 거죠. 이어서 적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이러한 고성능 모델들의 경우 적재 공간이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BMW는 적재 공간마저도 여유롭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제 M3 컴페티션은 480리터의 적재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공간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상부가 마감이 잘 되어 있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공간이 우수하고요. 2열 시트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더욱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핵심인 M3 컴페티션의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의 보닛을 들어 올리게 되면 M 모델의 가치를 드러내는 BMW M-Power 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직렬 6기통과 이 3.0L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의 레이아웃을 갖춘 이 심장은 510마력과 66.3kgm의 아주 풍부한 토크를 자랑합니다.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후륜구동의 레이아웃이 조합이 되면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우수한 운동 성능을 제시하죠. 실제 이러한 조합을 바탕으로 M3 컴페티션은 정지 상태에서 단 3.9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고요. 최고 속도는 250km/h에서 전자적인 제어를 당합니다. 한편 효율성은 제법 준수한 편입니다. 의뢰 이런 고성능 모델이라고 한다면 효율성이 마냥 좋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죠. 하지만 복합 기준 공인 8.3km/L의 효율성을 제시하고 있고요. 도심과 고속 연비 또한 각각 7.3 그리고 10.0km/L로 전반적으로 성능에 비해 제법 준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BMW M3 컴페티션과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 이 차가 어떤 특징과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저는 이 차를 이미 BMW 측에서 진행했었던 미디어 시승 행사에서 2번 정도 시승을 했습니다. 물론 2번 다 트랙에서 주행을 했던 만큼 일반 도로에서 이 차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사실이죠. 자, 기본적으로 이 차는 3 시리즈를 기반으로 개발된 차량인 만큼 실내 공간의 기본적인 구성이라던가 연출은 완전히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전용을 더하면서 드라이빙 포지션을 좀 더 낮추게 되었고요. 더욱더 공격적인 이미지가 살아났죠. 이외에도 스티어링 휠을 비롯해 각종 곳곳에 이 M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는 여러 디테일들이 더해지면서 역시 차별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M 버튼의 위치 배치가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차의 감성을 연출하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렌지 가죽이라던가 이 M의 컬러를 이용한 스티치라던가 이런 연출들 모두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시트 포지션이라던가 홀딩 능력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이 허벅지 사이에 이 구조물을 하나 뒀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로 두은 건지는 알겠는데 저는 이게 조작을 할 때 좀 계속 이 오른쪽 허벅지 안쪽이 거슬리더라고요. 이게 아마 사람마다 체형이라던가 체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를 텐데 이런 걸 좀 이렇게 획일하게 고정시키는 건 조금은 안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차 같은 경우는 510마력과 66.3kgm의 아주 강력한 토크를 제시합니다. 충분한 성능이죠. 누가 보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성능인데요. 실제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으면 굉장히 폭발적인 성능의 그런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렁찬 사운드와 강렬한 질감, 펀치감 확실하게 느껴지죠. 좋은 거는 사실 이전 세대의 M3가 이러한 성능,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지만 이 성능이 연출되는 게 좀 과장스럽고 우악스럽다라는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대에 이르면서 이러한 출력 전개라던가 차체 움직임이 조금 더 정제되고 다듬어진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을 하는 내내 딱히 거부감이 든다거나 불편하거나 불쾌감이 있다거나 스트레스가 발생되는 이유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전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이죠. 물론 이전 세대의 그런 강렬함, 과장된 우악스러운 모습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 그쪽이 재미는 다 있으니까요. 하지만 글쎄요, 과연 기술적으로 그게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그분들만의 재미가 있었겠죠. 그런 마니아적인 부분을 충족시키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대신 이후에도 후술하겠지만 이전 세대보다 마니악한 그런 강렬함은 약해졌지만 더 빨라지고 더욱더 매력적인 차량이 되었어요. 실제로 차의 움직임에 있어서 정말 군더더기 없는 모습이고 트랙이나 공도주행 모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 부분은 잠깐 얘기하고 이후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건 바로 이 M2 버튼입니다. 자, M2 버튼을 2번 누르게 되면 M 다이내믹 모드 2 세팅된 모드를 활용할 수 있는데 정말 강렬함 그 자체입니다. 엔진의 반응도 더욱더 날카로워지고요. 변속기도 RPM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변속 로직을 바꿔줍니다. 여기 수동 변속을 기본으로 삼기 때문에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RPM이 높아지면 이 모노그램 스타일로, 모노한 스타일로 이 변속 타이밍을 알려주기도 하게 해서 정말 달리는 즐거움을 굉장히 강조해주는 모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전 세대의 M3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강렬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모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1승부터 스포티한 드라이빙 그리고 트랙 주행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셋업이 준비가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M 모드, M1, M2 모드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선택을 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좀 드리프트를 즐기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M 트랙션 컨트롤 조절을 해가지고 그 드리프트에 최적화된 자신만의 드리프트 모드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 모드를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뭐 단점은 아니죠. 이거는 네. 굉장히 쉽게 원하는 모드를 불러오고 그 모드를 해제시킬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차에 이 매치업되어 있는 변속기 같은 경우는 자동 8단 변속기입니다. 그런데 기어 레버의 모습과 사용 동작만 본다면 이전 세대 MDCT를 떠올리게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토크 컨버터 방식입니다. 우선 토크 컨버터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DCT 스타일로 다듬었다라는 점, 다루는 재미가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변속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도록 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수동 변속과 스포츠 변속, 일반 변속 다 가능하고 이렇게 되게 많은 부분에서 공을 들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변속기는요, 일상적인 생활부터 스포티한 드라이빙, 트랙 주행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능숙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토크 컨버터 기반의 스포티한 변속기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토크 컨버터의 변속기들이 이전보다 더욱더 빠른 변속 타이밍을 보여주고 있으니 운전자의 만족감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주행을 하면서 변속기에 대해서 특별히 불편하다거나 아쉬웠다라는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완성도 높은 한 단계 발전된 그런 고성능 전용 변속기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패들 시프트, 완벽한 카본 파이버 소재의 그런 패들 시프트는 아니지만 보는 즐거움, 다루는 즐거움 모두 만족스럽고요. 위치나 크기도 사용하기에 굉장히 적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주행을 하면서 패들 시프트를 다루는 그 만족감, 재미가 상당히 좋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게요. 자, 이 차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일상적인 주행에서 굉장히 편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전 세대의 M3가 굉장히 우악스러운 모습이 있어가지고 일상생활에서 타기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분명 존재했습니다. 실제 제가 예전에 M3와 M4를 끌고 인제 스피드용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정말 트랙에서는 즐거웠고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 차를 주행을 모두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막 어떻게 해서든 자동차를 제일 편하게 다루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차는 돼요. 네. 실제로 조향 반응도 굉장히 가벼운 편이고 조향에 따른 차체의 움직임도 여유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운전자가 긴장하지 않더라도 장거리 주행에서 쾌적한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닦아져 있죠. 게다가 서스펜션 역시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정말 약간 스포티한 차량? 그런 거 있잖아요. BMW M 퍼포먼스라던가 캐딜락 CT5, CT4 스포츠 이 정도의 질감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납득할 수 있지라는 만큼의 질감인 것 같아요. 실제 노면 좋지 않은 곳을 지난다거나 요철, 과속방지턱 이런 데를 지날 때에도 분명 이 차가 스포티한 차구나 라는 건 분명 느껴져요. 하지만 이거 못하겠다 라는 느낌은 절대 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 세대보다 더욱더 편하고 쾌적하고 여유로운 차량이 되었다는 건 확신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본다면 이 차는 정말 광범위한 부분에서의 이 사용 가치를 제시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 정도의 차량이라고 한다면 인제까지 끌고 가서 인제에서 타고 안 쉬고 바로 서울로 돌아와도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만족스러운 차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이 차가 허술하거나 말랑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M 모드를 활성화시키고 M2 모드를 활성화시켜서 트랙을 달리기 시작하면 정말 가공할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 세대 M3만큼 우악스러운 모습은 아니지만 정말 에센셜하면서도 탄탄하게 이 노면을 잡아주면서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달려주는 모습이더라고요. 실제로 정말 높은 수준의 페이스를 끌고 가면 운전자가 지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하이 퍼포먼스의 페이스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어서 운전자가 좋다, 즐거웠다 라고 만족할 수 있는 차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차로 트랙을 달리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영종도 BMW 센터는 달려봤으니 인제를 좀 달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네요. 제가 인제를
이 구형 M3 M4로 달려봤으니까 좀 더 비교하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이 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인 주행부터 스포티한 드라이빙 그리고 압도적인 트랙 주행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차량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그런 구조적 셋업과 개선, 변화 이런 것 속에서 브레이크의 발전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사실 BMW M이라고 한다면 브레이크 시스템의 제동 성능이 굉장히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지속성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이전 세대가 그게 문제였죠. 그런데 이번 세대는 확실히 트랙 주행을 이어가도 브레이크가 지치지 않을 만큼 꾸준히 유지가 되어서 운전자에게 만족감을 높여주는 차량이었어요. 오죽하면 타이어가 먼저 이제 손을 들 정도였으니 그 정도의 브레이크 셋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단점에서 브레이크의 지속성을 지워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BMW M3 컴피티션을 함께 타봤습니다. 굉장히 강렬한 차고요.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뛰어난 성능은 물론이고 뛰어난 성능을 굉장히 부드럽게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갖춰서 운전자의 만족감을 굉장히 높여주는 차량이 되었습니다. 고성능 모델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데일리카로 또 패밀리카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분명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기본 모델이 아닌, 그러니까 베이스 모델이 아닌 컴피티션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감각적인 드라이빙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런 분도 있겠네요. 이 차 가격이 1억 2천인데 그럼 1억 2천 주고 이 차 사겠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충분히 값어치를 한다고 봅니다. 이전 세대의 M3, M4가 조금 우악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 좋긴 한데 못 사겠어 라고 했던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 부분을 지원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원한 만큼 이 차의 구매 가치는 향상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스포츠카를 사고 1억 2천의 예산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차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구매 가치가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다른 자동차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올릭 김학수였습니다.